안녕하세요, 여러분. 외환시장은 단 하나의 뉴스로도 전 세계 통화가 급변하는 매우 민감한 시장입니다. 단순히 현재 오르고 있다, 내리고 있다는 판단을 넘어서 앞으로 2주 동안 어떤 변수들이 시장을 움직일지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주요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 글로벌 경제 지표,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1장, 일본은행, 외환시장의 핵심 변수. 앞으로 2주 동안 외환시장을 가장 크게 움직일 핵심 변수는 단연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은행 관계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실제로 최근 한 경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내에서 1월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과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명의 정책위원 중 5명 이상이 금리 인상에 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0.5%입니다. 만약 일본은행이 1월에 금리를 0.5%로 추가 인상하게 되면 이는 2007년 2월 이후 약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해온 일본에게 이는 매우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엔화 약세입니다. 최근 엔달러 환율이 158엔대까지 상승하면서 약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엔화 가치를 기록했습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다시 일본 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신선식품 제외 기준으로 지난 11월까지 2년 8개월 연속 목표치인 2%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일본은행이 주목하는 서비스 가격 상승률은 10월과 11월 연속 1.5%를 기록하며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 내부에서 임금 상승과 함께 구조적인 물가 상승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는 최근 경우에 따라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과거에는 엔화 약세가 일본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수입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입니다. 일본은행 정책위원인 고다 준코는 지난주 물가가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질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다른 이사인 가즈 유키마스는 금리 인상 시점이 임박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모두 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입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이 일본은행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지난 30년간 일본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역사적인 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5년 중 기준금리가 0.75% 또는 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2주 동안 엔화는 매우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행의 발언 하나,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하나가 엔화 관련 통화상에서 200에서 300핍스의 급격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달러 엔, 유로 엔, 호주 달러 엔, 파운드 엔과 같은 엔화 페어는 단기 강세 이후 갑작스러운 정부 개입, 그리고 다시 조정, 또다시 강세 시도라는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위험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2장, 미국 달러와 주요 통화 전망. 미국 달러는 최근 몇 달 동안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망은 다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더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고용 둔화,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현재 4.25에서 4.5%에서 약 2회 정도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말까지 금리가 3.9%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9월 전망에서 제시했던 사찰에 인해서 크게 축소된 것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근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용 약화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기적으로 달러가 반등할 수는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지표를 보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71%로 높아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를 둘러싼 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완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인하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느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화는 현재 뚜렷한 상승 재료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최근 비둘기파적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성장 둔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유로화는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경제의 침체가 유로존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로존 최대 경제국이지만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로화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영국 파운드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근 영국 정부의 예산안 발표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함께 파운드는 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 경제는 브렉시트 이후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파운드 약세의 장기적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부진하게 나올 경우 호주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는 즉시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특히 호주 달러는 중국 경제 지표, 원자재 가격, 그리고 위험 심리 세 가지 요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단기 부양책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호주 달러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뉴질랜드 달러는 다른 위험 통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정책이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엔화 대비 뉴질랜드 달러는 상대적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3장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 앞으로 2주 동안 외환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안전자산 중심의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뉴스가 시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통화별 강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엔화는 변동성 1위입니다. 롱 포지션과 반등 매매, 그리고 단기 스윙 전략이 가장 유리합니다. 미국 달러는 단기 반등 이후 중기 약세입니다. 롱과 숏 모두 가능하지만 무분별한 추격은 금물입니다. 뉴질랜드 달러는 안정된 반등 흐름을 보입니다.
엔화 대비 강세 전략이 유효합니다. 유로화와 파운드는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숏 전략에 기회가 있습니다. 호주 달러는 한동안 상승 재료가 없습니다. 숏 전략이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로 달러 지폐 매수 전략입니다. 진입 구간은 153.80에서 154.30 사이이며 목표가는 156.70에서 157.40, 손절매는 152.70입니다. 승률은 약 71%로 예상됩니다. 미국 달러 약세라 하더라도 엔화가 더 강하게 움직일 것이며 일본은행의 금리 불확실성으로 반등 기회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 전략은 단기 스윙 트레이딩에 적합하며 일본은행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NZD-JPY 매수 전략입니다. 진입 구간은 89.30에서 89.70 사이이며 목표가는 91.20, 손절매는 88.50입니다. 승률은 약 68%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 달러는 위험 통화 중 가장 안정적이며 엔화의 과민 반응기에 롱 스윙이 유리합니다. 이 통화쌍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셋째, GPB USD 매도 전략입니다. 진입 구간은 1.3120에서 1.3160 사이이며 목표가는 1.3020, 손절매는 1.320입니다. 승률은 약 64%로 예상됩니다. 영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미국 달러의 단기 강세가 맞물리면서 파운드 약세가 예상됩니다. 영국 경제에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한 파운드 약세 압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넷째, AUD/USD 매도 전략입니다. 진입 구간은 0.6460에서 0.6490 사이이며 목표가는 0.6380, 손절매는 0.6510입니다. 승률은 약 62%로 예상됩니다.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가 호주 달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호주 달러의 이중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은행의 한마디가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에다 총재나 주요 정책위원회 발언은 즉각적인 시장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표현 강도도 중요합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부양책 여부도 주시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발표는 호주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로존의 경제 경고 가능성, 영국의 정치 리스크도 변수입니다. 그리고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전 변동성 폭발에 대비해야 합니다. 통상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3에서 5일 전부터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 모든 요인을 고려할 때 투자 비중은 40% 이하로 유지하고 반드시 손절매를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극도로 높은 변동성 속에서도 정확한 지점을 파악하고 진입한다면 충분한 수익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은 특히 일본은행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1월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엔화는 물론 전체 외환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2월 회의 결과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손절매 없이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손절매를 설정하고 투자 비중을
적절히 관리하십시오. 또한 레버리지는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동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감정적인 거래를 피하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계획된 진입점과 청산점을 엄격히 준수하십시오.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는 과감하게 손절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